데제르비가 부임한 지는 꼴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한 달 동안 전술훈련을 하면 얼마나 했겠냐고요. 안녕하세요, 박고비입니다. 토트넘 현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데제르비 감독에 대한 극찬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어요. 이미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감독은 데제르비로 확정된 분위기죠. 사실 토트넘의 위기가 올 시즌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조금 가려진 면이 있긴 하지만 토트넘의 지난 시즌 리그 순위는 17위였습니다. 어쩌면 올 시즌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토트넘은 포스텍 말기를 시작으로 토마스 프랭크, 이고르 투도르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팀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길고 긴 암흑기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물론 데제르비 감독도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데제르비는 이전 감독들과는 달리 적어도 이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두 시즌에 거쳐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팀을 이렇게 단시간에 바꿔놓는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도 이런 감독 몇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데제르비는 이전 감독들과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데제르비가 토트넘을 변화시킨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보고 영상 시작할게요. 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이 챙겨드립니다. 설치 당일 즉시 입금은 기본, 거기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안 받으면 나만 손해. 게다가 혹시 현금 혜택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또는 1877-5504로 전화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압박 구조의 개선. 데제르비 감독 부임 이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토트넘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체계적인 압박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다 따로 압박하는, 즉 체력만 낭비하는 전방 압박을 시즌 내내 보여줬던 토트넘은 데제르비 감독 부임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최근에 치러진 빌라전은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경기였어요.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빌라가 에밀리아노 골키퍼로부터 빌드업을 시작할 때 히샬리송은 왼쪽을 견제함과 동시에 골키퍼를 향해 돌아뛰며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상대의 오른쪽 패스길까지 차단하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갤러거가 센터백 한 명을 물고 할리냐가 3선 미드필더를 견제하며 무아니는 밍스와 왼쪽 풀백인 마트센 사이에 애매한 공간을 점유합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에게도 패스를 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빌라는 경기 내내 토트넘의 이런 체계적인 전방 압박에 고전했습니다. 1차 빌드업이 안 되니 자연스럽게 공격력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빌라전 토트넘의 압박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훈련을 통해 누구부터 어디로 누구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별 압박 모델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데제르비는 토트넘 부임 후 이제 고작 4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축구를 선수들에게 입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심지어 데제르비의 전술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확실한 전방 압박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에 팀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압박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능력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볼을 잘 다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기준 토트넘 선수들이 가장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마 이게 데제르비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압박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 같은 감독.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데제르비 감독 부임 이후 두 번째 경기였던 브라이튼전, 토트넘은 95분까지 2대1 리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6년 들어 리그에서의 첫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루터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완전히 낙담했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토트넘에게는 승리가 간절했던 거예요. 승리를 예상했던 팬들도 낙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했던 강등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데제르비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지금은 제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을 지켜보고 기량을 분석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앞으로 5연승도 거둘 수 있는 팀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의 말을 허풍이라 여기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커뮤니티 반응만 살펴봐도 조롱 섞인 의견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데제르비 본인도 선수들의 실력이나 전술 이해도에 대해서는 확신까지 갖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는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도요. 사실 데제르비 감독이 토트넘 부임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도 결이 비슷합니다. 그는 훈련장에 웃는 얼굴로 등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집에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의 노력은 점차 선수단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연승이라는 결과가 이런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는 거고요. 특히 빌라전 토트넘 선수들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정에서부터 달라졌다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까지 토트넘 경기력의 가장 큰 문제가 선수들의 심리 상태였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편이고요. 데제르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수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수들이 자신을 감독으로 보다는 형제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데제르비의 태도는 선수들과의 심리적 장벽을 빠르게 허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수들도 이미 데제르비 감독을 깊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데제르비가 부임한 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작 4경기를 치렀을 뿐이에요. 막말로 한 달 동안 전술훈련을 하면 얼마나 했겠냐고요. 앞서 언급했던 압박 구조의 개선,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도 모두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데제르비 감독이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토트넘은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1등 공신은 당연히 데제르비 감독입니다. 그리고 잔류 성공 시 다음 시즌 토트넘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잔류 가능성. 빌라전 승리 이후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의 잔류 가능성을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같은 라운드 웨스트햄의 패배도 큰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럼 치열한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잔여 일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토트넘은 다가오는 리즈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첼시 원정, 에버튼과의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웨스트햄은 아스날과의 홈경기, 뉴캐슬 원정, 리즈와의 홈경기가 남아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과의 경기는 사실상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상태가 안 좋은 뉴캐슬, 당시 잔류 확정이 유력한 리즈전은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죠. 반면 토트넘에게 아주 어려운 경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리즈가 조기 잔류 확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가능성이 있기에 쉬운 경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첼시전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첼시는 최근 리그 6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과의 경기 4일 전에는 맨시티와의 FA컵 결승도 치러야 하고요. 원정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최근 분위기나 경기력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파이널 라운드 상대인 에버튼전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또한 당시 리그 테이블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 팀의 잔여 일정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토트넘이 근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구해낸 데제르비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데제르비의 토트넘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